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논문을 쭉 촬영을 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어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특히 의학 지식은 그 의학 지식을 많이 공부한 의사 같은 사람이 의학자나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뭐 알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다 이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구글 뭐 스콜라나 아니면은 펀메드에서 검색을 해서 그 스스로의 자기 머릿속에 구성된 지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지식의 트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독자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혹은 제너레이티브 AI 있잖아요. 뭐 챗 GPT 같은. 저는 우선은 챗 GPT는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통계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통계학 석사를 좀 했는데 그 어떤 챗 GPT LLM 그러니까 그 LLM의 모델이 그 약간 워드 컨비네이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그 다음에 배치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하는데 당연히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하고 챗 GPT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 GPT는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아예 이걸 언급을 안 했고. 근데 퍼플렉시티랑 젠스파크라는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왔는데 이게 교차 검증을 해서 사실을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어떤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퍼플렉시티랑 젠스파크인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저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 학자가 말하는 설명을 안 들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신 지식이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것 논문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전문가한테 말을 들어야 돼요. 저 같은 전문가한테.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서치 어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용어, 그러니까 서치 어떤 문장을 이렇게 구조화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지식을 좀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뭐 예를 휴대폰이 뇌암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고 싶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문장을 만들거나 이런 뭐 이렇게 결과를 읽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색은 영어로 해야 돼요. 한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개발한 제너레이티브 AI 회사들이 다 영어 회사잖아요. 물론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한글로 검색해도 챗 GPT 같은 데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본은 영어예요. 왜냐하면 한글이라는 언어는 학술 용어의 세계로 들어가면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쓸모가 없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한글에 정의되어 있지가 않아요. 한글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인 거지 학술로 들어가면 결국에 영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말고는 어떤 개념에 대해 학술적 개념에 대해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저는 무조건 검색도 영어로 하고 결과도 영어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미세한 차이들이 전문가랑 일반인 사이에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구조화하는지 모르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모르고. 근데 전문가는 그걸 알고. 아마 그게 전문가랑 일반인 차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너레이티브 AI가 워낙 검색을 잘해주니까. 거기에 플러스 아주 중요한 최신 문헌들이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정도.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동영상 주제가 그 어떤 법적 근로 연령 이상으로 일하게 만드는 요인하고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 퍼실리테이터랑 베리어를 그 스칸디나비안 저널 오브 워크 인바이러먼트 앤 헬스라는 저널에서 찾아서 논문 하나를 보여드렸죠. 가장 최신 논문, 좋은 논문. 그러면은 한번 퍼플렉시티에서 모드를 학술로 바꾼 다음에 검색을 해봅시다. 잠깐 제가 이거 아침에 검색을 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쵸? 제가 이걸로 검색을 했어요. Do you know which factors are associated with working over the statutory pension age? 예를 들어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statutory pension age라는 단어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근데 이 퍼플렉시티가 좋은 거는 여기 보면은 답변에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출처를 달아줘요. 그래서 출처를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출처가 다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말한 그 스칸디나비안 저널 오브 워크 인바이러먼트 헬스라는 저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저널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꽤 괜찮아요. 그냥 비전문가 일반인이 그냥 알고 싶어서 검색해보는 정도에는 꽤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법적 근로연령 이상으로 일하게 만드냐, 사이코소셜 워크 인바이러먼트가 좋아야 된다. 뭐 1번 참고 문헌 사이테이션 달았죠.
뭐 factors like job control, work autonomy, 뭐 이거 다 저희과 용어예요. positive psychological condition, facilitate extended employment, 뭐 이러죠. physical work demand가 낮아야 된대요. 예, 이게 그 내용도 있었죠. 타임 어택이 있으면 안 된다. 지난번 그 영상에 보면 이 얘기죠. 비슷한 얘기죠. 파이낸셜 팩터. 인컴이 낮으면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하겠죠. 그다음에 헬스 스테이터스, 피지컬 헬스가 좋아야 된다. 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일할 확률이 높다. 더 많이 배울수록 일할 확률이 높다. 여기 반대로 나왔죠. 우리가 연구했던 그 지난번 그 결과보다 being married or having a partne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working beyond retirement age.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게 오히려 법적 근로연령 이상으로 일할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partners employment status.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police factor 있고 other consideration 있는데 다 사이테이션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보면 4번 사이테이션이 뭐예요? 4번 참고문헌이 BMC 퍼블릭 헬스라는 꽤 준수한 저널에서 나온 논문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이거는 이제 MDPI라고 좀 논란이 있는 출판사인데 어쨌든 저널이죠. SCI급 IJERPH에 실린 저널. 그 다음에 또 딴 참고문헌이 있나요? 6번은 뭐죠? 이거는 아마 경제학 저널인 것 같아요. 이건 저희 거 저널은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문가의 검색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겠다. 전문가의 설명을 일반인이 그냥 어떤 지식이 알고 싶을 때 검색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젠스파크라고 이게 더 좋대요. 한번 이걸로 검색해 볼까요? 제가 이걸로 검색을 했었어요. 젠스파크는 검색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런 식으로 빌딩을 합니다. 서치 스트래터지를 4개를 빌딩해서 지금 각각을 요약한 다음에 이 4개 요약한 걸 하나로 합쳐요. 교차 검증을 해요. 자기네끼리 이게 맞는 말이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더 보기 좋죠. 보면은 여기 지금 뭐 이코노믹 팩터 비슷한 얘기, 소셜 팩터, 퍼스널 팩터에서 비슷한 얘기를 쭉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여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요. 여기 3번 참고문헌이 뭐 비슷한 거죠. 아까 IJLPH 6번 참고문헌이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도 얘는 좀 썼어요. 논문만이 아니라 아마 논문을 소개해주는 뉴스 기사 이런 것도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젠스파크랑 이 퍼플렉시티를 둘 다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챗 GPT는 전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챗 GPT는 할루시네이션 현상 때문에 쓰지 않는다고요. 소위 말하는. 예, 근데 여기서는 참고문헌을 이렇게 대조해 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4개 이제 찾아진 거의 참고문헌을 보면 이 4개를 일단 만든 다음 합친 거잖아요. 여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논문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 답변에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충격인 게 뭐냐면 이 젠스파크라는 제너레이티브 AI는 꽤 최신 정보까지 중요한 것까지 찾아서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물론 이 마지막 파이널 팩터에는 파이널 답변의 앤서에는 그 스칸디나비안 이 논문이 직접 인용되진 않았지만 녹아 들어갔겠죠. 왜냐면 이전에 4개의 서치 빌딩에서 찾아졌으니까 썼으니까.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알고 싶으면 솔직히 이 주제에 대해서 이 4개 다 펼쳐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말을 4개를 만들어서 제가 넣은 말이랑 각각으로 이제 서치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각각을 찾아서 요약을 한 거예요. 얘가 그 4개를 다시 합친 거예요. 당연히 이거 읽어보겠죠. 제가 궁금하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 전문가의 검색을 답변을 상당 부분 검색이 이런 인공지능 검색이 대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씩 읽어보면 되거든요. 그럼 전문가가 이제 지식을 찾아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대체하게 되면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문장을 만드는 거, 검색 문장을 이 검색이 된 결과를 이해시켜주는 거. 완벽히 이해 못하죠 일반인들은. 뭐 그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 한글로 되거든요 다 지원이. 저는 이제 무조건 아까 영어로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학술 검색은. 근데 한글로 해보면 사실 꽤 이해하기 쉬워요. 한글 일반인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학문적 지식의 허들이 낮아진 거죠. 이제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 거죠. 좋은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가 더 좋을까 해서 별걸 막 다 검색해봤어요. 뭐 커피가 몸에 좋냐 뭐 옛날에 했었죠 저희.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이 뭐냐면 셀폰, 그러니까 휴대폰이 과연
뇌종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제가 많이 다뤘죠. 논문도 최근에 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한번 내 논문도 들어가 있나 다른 중요한 논문들은 들어가 있나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퍼플렉시티 검색해보니까 잘 요약은 했는데 참고 문헌에 아주 중요한 논문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젠스파크는 잘하나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죠. 젠스파크는 또 서치 그 스트래터지를 여러 개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합쳐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치 앤 스트래터지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한 번에 했더라고요. 5개 소스를 참고해서. 꽤 정확하게 요약을 했는데 여기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뉴스 기사들을 많이 요약을 했어요. 물론 이제 논문을 다룬 뉴스 기사긴 한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 휴대폰의 뇌종양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휴대폰 사용자의 어떤 중요한 논문들이나 뭐 가장 최근에 나온 WHO 논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길 바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여기도 포함이 안 됐죠. 잠깐만요. 이게 WHO에서 최근 낸 카리피디스 논문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정리를 하면 이 전문가가 그 요약해 주는 거는 더 최근에 더 중요한 정보들을 선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학술용 제너레이티브 AI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뭐 선별하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서치 문장을 만드는데 전문가가 필요하고 셋째는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읽어내는데 좀 더 전문가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일반인도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충분히 좀 극복이 가능한데 뭐 문장 만드는 거야 열심히 고민해 보면 되고 결과에 읽어보면 되니까 한글로 번역해서. 근데 이 가장 중요하고 최신의 정보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해하고 요약하는 건 좀 모자라더라. 못 찾더라. 제너레이티브 AI가. 뭐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뭐 별걸 다 검색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커피가 몸에 좋냐도 검색해 봤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랬더니 뭐 꽤 잘 요약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메타 분석 옛날에 뭐 이렇게 설명드린 것만큼 잘 시각적으로까지 해서 메타 분석 뭐 포레스트 플랫 보여주면서 잘 요약하진 못했지만 꽤 괜찮았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젠스파크에서도 이것도 꽤 정리가, 그러니까 젠스파크가 좀 더 보기 좋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기사 내용도 쓴다는 게 뉴스 기사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논문에 비해.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꽤 잘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그냥 학술적 내용이나 꽤 어려운 내용을 꽤 정확하게 찾아보는 데는 이 제너레이티브 AI나 그러니까 젠스파크나 이 퍼플렉시티 같은 요새 유명하죠, 퍼플렉시티.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학술용 제너레이티브 AI가 꽤 괜찮다. 근데 물론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분별해서 설명해 주는 건 사람 전문가만 못하더라. 뭐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툴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 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스스로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결과를 많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논문도 많이 소개하는데 이제 논문 말고 이런 식으로 같은 예를 들어 논문에서 어떤 주제를 소개했으면 젠스파크나 이렇게 퍼플렉시티에서 한번 찾아서 요약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같이 제시를 해볼게요. 이게 웬만한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보다 뭐 어떻게 보면 정리가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정리하고 아니면 그냥 논문을 보여드리고 저는 여전히 논문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결국 논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뭐 뉴스 기사 같은 거보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논문만 쓴다는 점에서는 퍼플렉시티 학술 논문 검색으로 아까 바꾼 다음에 검색하는 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학문 모드 있죠. 요게 논문만 써요. 검색할 때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테이션 된 걸 보면 다 논문이죠. 하여튼간 여기까지 하고 이런 좋은 툴이 있다는 거, 제너레이티브 AI 시대가 왔다는 거, 노벨상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적 지식이 학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이렇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심지어 이거를
요새는 보면 음성 인식 스피커나 뭐 헤드셋 같은 거 끼고 그냥 말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타자로 안 치고 뭐 is coffee good for your health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따라락 나오잖아요. 음성 인식을 해서. 그러고 엔터만 딱 누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말로만 계속 컴퓨터랑 주고받는 거예요. 뭐 그럼 뭐 결과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또 결과 얘기해주고 또 물어보고 또 결과 얘기해주고 이게 뭐 이제 아주 깊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런 잔재주는 사실 안 통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거 할 줄 안다고 뭐 논문 더 잘 나오고 솔직히 아니에요 이거. 예, 사람이 요약하는 게 훨씬 더 아직까지는 좋고 근데 일반인이 학술적 내용을 꽤 수준 높게 접근하는 데는 좋다. 뭐 진짜 학문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이게 뭐 대세에 큰 영향을 바꾸고 뭐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퍼플렉시티랑 젠스파크를 저도 좀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